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시간 좀 늦게 인사드립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1일이라서 증시의 개장과 폐장이 1시간씩 수년되죠. 그래서 1시간 늦게 인사드리는데요. 출발성공투자 후반부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오늘 저희 출성투도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수험생 부모님 여러분들까지 함께 응원 열심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미증시 상황 점검해 보시죠. 3대 지수는 또 한 번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좀 출렁임도 있었고요. 다우존스 지수가 0.47%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 내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물가는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고 셧다운 위기도 일단은 봉합이 된 상태인데 일단은 국채 금리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일 낙폭에 비해서 한 반 정도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점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인되고 있다는 확실한 시그널 PPI에서도 나타났습니다. 10월 PPI가 마이너스 0.5%로 전월 대비 나타나면서 2년 반 만에 최고폭 감소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소매 판매도 둔화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면서 이제 침체만 오지 않는다면 다시금 우리 증시도 날아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간밤 미증시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에 앞서서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관리들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계속해서 취재원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발표는 계속해서 나오기보다는 일단 경제적인 것 관련해서 오후 쪽에 나올 예정이고요. 9시 15분쯤에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회담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30분 정도 미중 간의 만남이 좀 늦춰졌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 시간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나온 내용들 정리를 해드리면 중국이 향후 몇 년 동안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 계획 없다라는 이야기 밝혀놓고 있고요. AI 관련해서는 미중 간의 합의는 따로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미국 관리 측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런 미국과 중국과의 화해 무드도 증시에 상당히 좋은 요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금리를 본격적으로 언제 인하할 것이냐일 텐데 달리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섣부른 승리 선언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건데 JP모건 측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너무 흥분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놓고 있거든요. 증시의 가파른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발언이었습니다. WTI 원유 선물은 76달러 선까지 내렸고요. 달러 인덱스는 104.28달러로 소폭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간밤 특징주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리우스 XM, 워런 버핏,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 지금 GM, 쉐브론에 대한 지분 매각을 진행을 한 상태다라는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핏의 포트폴리오엔 대신 어떤 종목이 담겼을까요? 대표적인 종목이 시리우스 XM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로 편입한 종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라고 말한 버핏이지만 시리우스 XM 같은 경우는 3분기에 970만 주를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2% 넘는 상승폭 보여줬고요. 타겟과 월마트도 실적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둔화 시그널과 함께 맞물려서 일단 타겟은 호실적을 내놨는데 지금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감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은 체크포인트 삼아 보셔야 되겠고요. 타겟은 17.8%, 월마트는 1.3%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간밤에는 종목별로 좀 장세는 엇갈렸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종목별로 엇갈리는 표정을 지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과연 골디락스를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일 겁니다. 경기 침체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유가와 연동을 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에 이어서 영국도 일단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확인이 됐고요. 어제 나온 지표입니다. 중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중국 이제 다시 기지개를 켜나라고 시장이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유가의 추이를 보게 되면 올 초부터
차츰차츰 오르다가 전쟁을 기점으로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찾아 나가면서 거의 올해 상반기 때 흐름으로 거의 회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실 수가 있겠죠. 간밤에 WTI 원유 선물 브렌트유까지 조정이 좀 나왔는데 중국 산업 생산은 4.5%에서 4.6%로 0.1%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소매 판매도 상승하는 모습, 로이터에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특히나 우리가 올해 중국에서 나왔던 많은 이슈들 중에 부동산 기업들의 파산, 줄도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무적인 신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요. 지금 중국 경제는 살아나고 있고 미국과 영국의 물가는 잡히고 있고 대신에 경기 침체의 시그널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시장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정말 끝에 다다른 걸까요?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10월 소매 판매 지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예상치보다 하회를 한 항목들도 있고요. 전월보다는 확실히 둔화된 모습 PPI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10월 소매 판매 역시 마찬가지인데 특히 석유와 자동차 부문을 제외한 소매 판매가 확실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이 앞으로 연착륙을 넘어서 경기 침체 없이 시장이 꾸준하게 상승을 이뤄내줄 수 있겠다. 그리고 전일 나왔던 CPI를 살펴보게 돼도 인플레이션의 둔화세는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지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는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또 한 번 날아올랐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종료 기대감, 특히나 나아가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풍겨 나오면서 가상자산도 함께 덩달아서 탄력을 받고 있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간밤에는 37,00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더리움은 2,100달러 선을 넘어섰던 때도 있었는데 그동안 좀 조정이 나오다가 어제 다시 3.8%가량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 가상자산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일지 그 움직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제는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가상자산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가상자산 관련주들도 함께 오르고 있다는 건 5일 추이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가격과 함께 어떻게 연동돼서 움직이는지 그 변동성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그나이트 2023인데요. 특히 이 마이아 100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사실 뭐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자체 AI 반도체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력해 보입니다. 구글과 아마존의 참전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렇게 내놓았다는 것이 확실히 AI 반도체에 대한 전 세계의 수요 그리고 확실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아 100의 구체적인 스펙은 좀 어땠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의 인프라 상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개발을 해냈다라는 건데 현재 최고 성능으로 알려져 있는 AI 반도체 칩이 엔비디아의 H100이라면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성능,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HBM의 대역폭이 좀 낮다라는 점인데요. 실제 성능을 구현을 했을 때는 AMD의 MI300 그리고 엔비디아의 H100 대비로는 조금은 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공적인 내재화 칩을 발표해냈다는 것에 시장이 깜짝 놀라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가성비 측면에서 일단 엔비디아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발트 100 CPU 그리고 200기가 DPU까지 함께 발표를 했다는 건데 사실 이번 이그나이트 2023에서 기대를 했던 부분은 자체 칩을 발표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내재화 계획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그리고 나아가서 HBM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목들의 어떤 수혜가 깃들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상황 정리를 해봤는데 어제 우리 시장은 상당히 고른 균형의 반등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런 흐름들, 이 기세를
이어가기를 기원하면서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자, 양지수가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거의 비슷한 상승률로 마무리가 됐죠. 코스닥 지수 1.9% 상승, 코스피는 무려 2.2%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세 가지 이슈 때문이라고 시장에선 해석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어제 정리해드린 내용, 미국의 CPI 예상보다 잘 나왔고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가 모아졌다라는 측면에서 리스크 온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원에서 내년 임시 예산안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라는 소식도 증시의 호재였고요. 중국 쪽에서는 주택 수요 부양을 위해서 1조 위엔 투입 계획을 밝히면서 매크로 관점의 이슈, 긍정적인 소식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보다는 코스피의 상승률이 조금 더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이 소음과 본질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점점 유입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가 견조하게 버텨줬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의 매도 물량이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빠르게 출회가 되면서 어제 지수의 결정력을 크게 키웠던 건 개인보다 외국인의 수급이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가 보시면 일단 산 종목들은 코스피 기준으로 1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현대차, 한미반도체, 중후장대 섹터와 함께 시장 지수 기여도가 높은 종목들을 고루고루 담았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판 종목 1위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3위 LG화학, 4위 농심 이렇게 2차 전지 배터리주 중심의 매도 우위를 연출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음이라고 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 그리고 본질이라고 하면 금리였다라는 걸 시장 결정력의 금리가 더 크게 좌우했다라는 걸 확인을 한 셈입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것이 비중 축소의 기회 그리고 금리 진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다면 해당 종목들 지속 상승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측면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화면이죠. 금리 하락을 할 때 돌았던 섹터 로테이션에 대한 공식. 이 명칭은 좀 제가 만든 거긴 한데 과거에 금리가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였을 때 올랐던, 떨어졌던 종목들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어제 거의 이 답지 안에서 이제 종목별 반응이 보여졌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장주 낙폭과대 섹터는 금리가 떨어질 때 물론 이제 유리한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겠죠. 대표적으로 2차 전지,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로봇, 미디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2차 전지만 좀 아쉬웠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자백 이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따로 보도록 하고요. 2차 전지가 음봉을 그리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도가 둔화되자 이 흐름이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신재생 에너지 등 저평가, 낙폭과대 그리고 소재주의 반등세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와 조선은 낙폭과대 인식 종목이면서도 수출 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렸습니다.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이라는 전략이 발표가 되면서 5년 동안 조선을 위해서 7,100억 원 투입 계획이 밝혀지면서 그 기대감도 작용을 했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금리 하락의 대표적인 이제 미국 수혜주이죠. 같이 움직였습니다. 다만 어제 이 섹터 로테이션의 공식에 가장 중요했던 키는 미국의 국채금리의 하락이었는데 간밤에는 꽤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2년물, 10년물 기준 수치를 좀 기입을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 이 섹터 로테이션의 공식에 균열이 있는지 장중에 따져보셔야 하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곳을 향하게 될지도 한 가지의 장중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뻥튀기 IPO 논란 파두 이슈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원래 파두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기술이 좋다라고 입증을 받아서 실적과 상관없이 기술 특례를 입증을 받아서 이제 상장한 그런 기업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이제 과대 뻥튀기를 해서 실적을 더 예쁘게 화장을 해서 포장을 해서 증시에 입성한 건 아닌가라는 논란이 좀 거세고 있는 상황이죠. 이분 3분기 실적 보면 매출 3억 원 그리고 이익은 적자 폭이 꽤 깊게 나왔습니다. 거의 뭐 탕후루 판매하는 기업보다 그 식당보다 더 못 번다 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당국의 고강도 점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법의 소지가 발견된다면 조사의 본격화에 들어갈 것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장 주관사 NH와 한국투자증권도 그렇게 되면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직은 점검 예고 단계입니다만 그러자 이렇게 논란이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튀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몸살이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인지 어제 갑자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영업 손실이 있다라고 고백 아닌 고백을 했습니다. 3분기 영업 손실이 70억 원 가까이 났는데 작년 같은 기간, 그러니까 작년 3분기에는 40억 원 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적자 전환된 수치를 고백을 한 건데 이미 청약은 마감된 상황이죠. 내일 상장된 이후에 해당 기업과 그리고 2차 전지주의 영향력은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매도 이슈.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2차 전지의 쏠림 현상이 공매도 금지 첫날 있었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잔고의 흐름을 봤을 때 종목이 확산되고 있음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거죠. 공매도 잔고, 유동 주식수, 비율 감소 상위 종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코스피 200기업으로 보면 가장 많이 잔고가 빠진 쪽이 SKC, 롯데 웰푸드, 코스모화학, LG에너지솔루션, 크래프톤, 아모레 퍼시픽 순입니다. 한 업종에 집중되고 쏠리지 않았다라는 건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증감률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이 더 많이 빠졌죠. 코스닥 150 쪽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위메이드, 레고캔바이오, 위즈윅 스튜디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순으로 좀 빠졌고요. 쭉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들 종목 쪽에 숏 커버링 물량, 즉 공매도 청산 물량이 슬며시 나오고 있다는 것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남은 주요 일정 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일정부터 체크를 해드리면 로봇과 우주 영향을 줄 만한 일정이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시행일이기도 하고요. 스페이스X의 스타쉽 2차 시험 비행 발사 예정일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라서 수급 꼬임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임시 예산안 시한일이 원래 17일이었죠. 지금 2단계로 나눠서 임시 예산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절차가 있습니다. 상원이랑 대통령 서명 남았는데 지금 분위기로 한다면 무난하게 다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일이고요. 자, 오늘은 지스타 개막 국내 최대 개인 박람회 일정이 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이 되고요. 요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해볼 수 없겠죠. 에이펙 정상회의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펙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두 가지라는 점 어제 체크해드렸죠. 한 가지가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아주 오랜만에 대화를 한다라는 관점, 또 한 가지가 저녁 만찬 먹으면서 기업인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입니다. 지금 정상회담 기자회견이 한창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표면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거나 아주 화끈한 무언가를 터뜨리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의를 줄 수 있는 건 두 정상의 대화의 물꼬를 텄다. 이번에 대화의 채널을 열었다라는 측면이고요. 실질적으로 증시의 영향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은 만찬 회동입니다.
갈라 리셉션이라고 하는데 이 에이펙의 정상들도 많이 오고 CEO 서밋이라고 각국의 굴지의 기업들의 대표들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일종의 뒤풀이 장소가 있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장소인데요. 지금 여기 만찬 티켓은 원래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장당 2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앉아있는 그 테이블 총 8개 좌석만 있는데 그 좌석당 한 개 가격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5,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하는데 이게 또 한 가지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관점에서는 자국의 투자 유치를 좀 모색을 해야 하는 그런 당면한 과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위축됐던 중국 사업 본격적으로 어떤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에 따라서 지금 당장 뭐 발표되는 기사 내용은 없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중국의 태도나 미국 기업의 움직임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자, 이제 맞물려서 볼 만한 부분은요. 지금 미국이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중국에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직접 투자, AI 칩, 수출 라이선스, 엔티티 리스트, 거부 추정의 원칙 등등이 되고 대부분 보시면 직접 투자를 막은 쪽이 특히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AI 등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장 수면 위로 드러나게 규제를 풀진 않겠지만 변화의 움직임이 나오는지가 장기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이번 매그니피센트 7 기업 모두 AI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에 보여드린 화면이고 오늘 추가된 AI 칩 마이아 공개, 마이크로소프트 내용이랑 엔비디아는 최근에 신제품 AI 칩 공개를 했죠. 그에 따라서 이제 HBM 관련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구조도는 알고 계실 거고요. 프로세서, GPU가 있고 우리는 우측에 있는 D램, 그러니까 HBM이 이제 D램 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붙어서 나오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제품별 로드맵을 꼭 참고해 보셔야 하는데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엔비디아가 A100, H100 요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양산 정말 빨리 들어간 게 확실히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요거보다 조금 이제 뒤늦게 뛰어들게 되는데 다음 차세대 모델이 H200입니다. 요 부분에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도 샘플 먼저 들어가는 쪽이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여기 살짝 늦게 들어가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관련해서 이 로드맵을 보셔야 하는 이유는 이들 기업들이 이 샘플 양산을 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을 할 때까지 공장을 짓고 그 전부터 수주 발주를 내야 합니다. 이 일정들 보시면서 같이 관련 장비주들까지 점검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